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메리앤 비번. 그녀는 187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많은 노동자 계급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생활력이 강했고 굉장히 씩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녀의 고운 외모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씨까지 고왔던 메리앤은 몸이 아픈 사람을 보살펴주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녀의 성격에 잘 어울리는 직업이었죠. 뭐든지 열심히 했던 그녀답게 메리앤은 학교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라는 장래 희망을 이룰 수 있었고요. 결국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착실한 20대를 보냈습니다. 20대 후반에 들어서자 그녀가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마침 남편 토마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29살이 되던 해에 결혼에 성공합니다. 이후 부부는 아들 둘, 딸 둘, 총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메리앤은 아이와 남편에 헌신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엄마와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죠. 그녀에게 가족은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메리앤이 아이를 낳은 후 어느 날부터 편두통과 함께 온몸에 근육통을 느끼곤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상당히 붓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점점 메리앤의 컨디션은 나빠져갔고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를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이걸 대수롭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이런 징후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느끼는 여러 증상들 중에 하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메리앤은 여러 번의 출산 후에도 손수 아이들 돌봐야지, 집안일 해야지, 그래서 그저 과도하게 피로가 겹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심을 하는 사이 하루하루 그녀의 얼굴이 더 심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썹, 코, 턱이 비대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치아의 균형도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변화는 서서히 왔지만 한편으로 무섭도록 극단적이게 얼굴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발 역시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고 있었는데 이 몸이 점점 얼굴과 손과 발이 점점 변하면서 목소리까지 깊고 걸걸해집니다. 건강 상태도 점차 악화되고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번엔 시력도 약해지고 근육통에 편두통에 그녀가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평범했던 한 여성이 이렇게 변하게 되자 그녀의 쾌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메리앤이 이렇게 된 것은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은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손과 발, 코와 턱, 입술 이런 신체 말단이 비대해지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의학기술로는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지만 그녀가 살던 1900년대 초는 안타깝게도 완벽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그녀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들은 당황해하면서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메리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시련이 더 오게 됩니다. 1914년 결혼한 지 11년 만에 남편이 사망하게 된 거죠. 아이들은 남겨져 있고 남편은 떠났고 한순간에 이 집의 재정 상황은 나빠집니다. 가장이 되어버린 그녀에게는 책임져야 할 4명의 아이들, 그리고 자기 몸, 점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몸,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녀는 일터로 나가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이 괴이하게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점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막 눈살을 찌푸렸고 일을 주려고 하지 않았죠. 필사적으로 구직을 했지만 외모로 인해 매번 문전박대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냉대 속에서 큰 좌절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광고를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를 뽑는 콘테스트가 열린다는 광고. 그런데 그녀가 주시한 것은 상금이었습니다. 못생긴 외모로 일을 구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 대회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절박했던 그녀는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컨테스트에 지원합니다. 당시 이 대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우스꽝스러운 외모 또는 약간 기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희화화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쇼의 대상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우승자에게 상금까지 주기 때문에 당시에 잘 알려진 어떤 컨테스트라고 합니다. 메리앤 또한 용기를 내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단상에 올라 자신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평가받아야 하는 자리. 수많은 지원자 가운데 그녀의 외모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금을 거머쥡니다. 굴욕적인 우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녀는 당시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대회를 계기로 메리앤은 생각을 전환하게 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후 메리앤은 결국 서커스단에 입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명 괴짜쇼, 프릭쇼의 단원이 되어서 그녀처럼 주목을 받는 외모를 가진 또는 약간 특이한 외모를 가진 팀원들과 함께 영국을 순회하면서 꽤나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그녀의 이제 외모가 좀 독특했기 때문에 대중의 높은 인기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점점 잘 나가다가 1920년 메리앤은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미국의 한 서커스단이었던 코니 아일랜드 사이드쇼에서 명성을 듣고 메리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된 거죠. 이 제안을 한 사람은 서커스의 쇼맨으로 알려진 세뮤얼 검퍼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와서, 메리앤에게 와서 이 우리의 그 괴물 서커스 단원으로 평생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솔깃한 제안을 했고, 메리앤은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승낙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거인, 난쟁이, 수염난 여성, 샴쌍둥이 이렇게 약간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연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코니 아일랜드 사이드 쇼는 이런 특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출연해서 큰 환호를 받고 있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메리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코니 아일랜드 쇼에 정착합니다. 공연을 매회 계속하면서 대중을 웃게 하는 노력을 한 그녀는 얼마 후에 극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멤버 중 하나가 되었고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죠. 메리앤 비버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이란 타이틀, 그리고 괴짜쇼로 자리매김을 해서 1933년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쉬지 않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모습은 그저 외모가 기이한 사람이 아닌 한 명의 예술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도 그녀의 이름이 대중에게 오르내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 유명한 카드 제조사인 홀마크에서 데이트에서 못생긴 참가자 한 명을 상징하는 어떤 예시로 이런 메리앤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를 판매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걸 보게 된 한 의사가 그녀를 이제 메리앤을 알아보고는 아니 끔찍한 질병을 앓았던 여성을 그리고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여성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홀마크 측에 거칠게 항의하게 됐고요. 회사는 엽서를 전량 회수하며 사과합니다. 메리앤. 그녀의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큰 시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잃었고 남편도 잃으면서 어쩌면 그녀는 신세를 비관하다가 생을 불행하게 마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메리앤은 자신의 외모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녀를 세상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